13. 오색 인종의 구별. 지구상 6대주에 나뉘어 사는 인구의 전체 수요는 15억여 명인데 이들을 5가지 종류로 구별하자면 몽골리안과 코카시안, 이디오피안, 아메리칸과 멜라네시안이다. 이 5가지 인종은 얼굴 모습도 다르고 피부색도 같지 않다. 멜라네시안이라 하는 인종은 피부색이 검으며 오스트레일리아주에 산다. 아메리칸이라 하는 인종은 피부색이 검붉으며 남북 아메리카 주에 사는 모든 토종이다. 이디오피안이라 하는 인종은 피부색이 검은 양빛 같으며 아프리카주에 사는 토종이다. 이들은 다 야만인 종들이다. 코카시아는 피부색이 매우 흰데 구라파주에 사는 영국, 법국 등의 모든 인종으로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개명하여 상등의 지위에 이른 사람들이다. 몽골리아는 피부색이 누른빛으로 우리가 곧 이 인종에 속하며 아시아주에 살고 숫자가 제일 많다. 대한, 천국, 일본은 다 이 종류에 속하는 인종이다. 같은 대륙에 살고 피부색이 같으며 문자도 또한 같기 때문에 특별히 친근하며 토지가 연이어져 있어서 옛날부터 다른 나라들과는 상종함이 없었지만 이 세 나라는 교섭이 잦았기 때문에 교린하는 우위도 남다르거니와 이와 입술같이 서로 관계되는 형세도 또한 중대하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거나 못된 생각을 피차간에 품지 말고 서로 권유하고 도와주어 소태세발같이 서로 바치는 힘이 있고 난 후에야 다 같이 부지에 가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5가지 인종의 구별이다. 모양이 이렇듯 같지 아니하고 사는 곳이 또한 이렇듯 멀리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있고 남은 없는 줄로 알면서 5, 6천 년 동안을 지내왔으므로 자연히 언어와 문자, 인정과 풍속이 날마다 달라져서 각각 자기 것만 좋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는 구분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알고 보면 다 한 하나님의 자손들이니 그 누구인들 동포가 아니겠는가. 이를 비유하자면 한 조상의 자손이 각각 멀리 막혀 살면서 여러 대를 지나면 풍속과 의복, 음식에 다 각기 지방에 따라 변하여 서로 만나는 날에 그 내력은 잊어버리고 곧 타국 사람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 우리 대안으로만 보더라도 다 한 근본의 혈족이고 다 한 나라의 신민이지만 동서남북이 고을마다 달라서 서로 흉보는 풍속도 많고 피차 모르는 일도 많은 중에 심지어 알아듣지 못하는 말까지 있으니 이는 다 세상에 열리지 못하여 서로 왕래 교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뉘어 사는 것 또한 이와 같아서 피차, 천양 같은 등분이 있으나 그 근본이 어찌 다르다 하겠는가. 다만 사람의 지혜가 보고 듣는 것 외에까지 멀리 미치지 못하여 태산을 넘을 수 없고 대해를 건널 수 없다고 하며 그 너머와 그 건너편은 하늘과 땅이 접한 데라고 하고 언어와 왕래를 서로 통하지 아니하며 풍속과 제도를 서로 바꾸지 아니하여 저렇듯 등분이 있기에 이른 것이다. 진실로 만국이 서로 통하여 한 집같이 섞여 살며 형제같이 사랑하여 정의가 친밀하다면 풍속이 스스로 같아지고 인물과 언어, 문자까지도 다 한결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곧 개화하려는 목적이니 지나간 100년 동안에 세상이 변한 것을 본다면 오는 100년 동안에 또 어떻게 변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안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토록 개화를 막고 반대하였으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이 변하여 날마다 해마다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오늘의 형편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열려가는 세상에서 홀로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해도 동토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곳이 없을 것이다. 끝내 이른 형편은 모르고 돋는 해를 가리려 하는 것이 어찌 어리석지 않겠는가. 14. 새것과 옛것의 구별. 지구상에 15억 명이나 되는 오색 인종을 통합하여 3가지 등분으로 구별하는데 문명 개화한 사람과 반쯤 개화한 사람과 야만인 3종류이다. 이 3가지 등분으로 구별함에 있어서 야만이라 하는 것은 곧 오랑캐라는 뜻이다. 야만 인종에도 또한 2가지 구별이 있는데 더욱 심한 야만인은 짐승과 조금 다를 뿐이다. 글도 없고 교화도 없어서 일륜과 예절을 알지 못하고 나라라는 이름도 없이 다만 추장이 있어서 몰려다니며 서로 노력질하고 살해하기를 위주로 하며 짐승과 물고기나 잡아먹으며 과일과 곡식 열매를 따먹고 토굴 같은 데서 몸을 의지하여 살 뿐이다.
좀 나은 야만인은 집 모양도 있고 나라라는 이름도 혹 있다고는 하나 없는 것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혹시 다른 인종이 보이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 줄 이상히 여겨서 흩어져 달아나거나 혹은 잡아먹으려고 떼를 지어 덤비다가 총소리를 듣거나 혹 다른 기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곧 몰려 달아난다. 타국 인종이 밀려들어 와서 살게 되면 점점 피하여 산골짜기나 숲속으로 몰려 들어가서 끝내 저희의 본래 땅을 다 잃어버리고 인종이 차차 소잔하여 없어지는데 곧 지금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의 토종이 다 이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 군함을 따라 이런 인종들이 종종 왕래하는데 얼굴색이 먹빛 같다. 그 중에서 밝다는 자들이 배인과 상종하여 학문도 공부하고 기계도 배우는데 저런 야만인들도 차차 개화의 힘을 받아 계명으로 나아가거늘 하물며 반괴화한 사람들을 이겠는가. 반개화라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반쯤 열려서 예의 염치도 알고 삼광오륜도 중히 여기고 나라를 세워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정사와 직업을 나누어 맡으며 도성을 쌓고 궁궐을 지으며 보습과 따비를 만들어 밭을 일구고 쇠뇌와 활을 만들어 전쟁에 대비하고 배와 수리를 만들어 막힌 데를 통하며 각양각색의 연장들을 써서 사람의 수고를 대신하며 교화가 있어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법률이 있어서 약한 자를 보호하는데 이는 아세아 모든 나라에서 우리처럼 사는 인종들이다. 이 반개화한 사람들을 저 야만인과 비교하면 극히 계명한 인종이라 하겠으나 이들은 더욱 진보하기를 힘쓰지 아니한 결과 만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여 헛된 것을 숭상하며 요사한 것을 믿기에 이르러 일월 성신과 산천초목과 기타 모든 짐승과 벌레까지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화를 면하려고 한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잡아서 제사도 지내고 자녀를 죽여서 희생의 제물로 만들며 모든 악한 풍속과 요사한 믿음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되기를 기다리며 수천 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을 그 후 조금도 낫게 하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문명교화라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넓혀서 없던 것을 있게 하며 있는 것을 좋게 하며 좋은 것을 더 낫게 하여 온갖 물건을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만들며 징기스를 만들어 전에 배가 못 다니던 곳을 평지같이 돌아다니며 철로를 만들어 수레가 통하지 못하는 곳을 순식간에 왕래하며 석유를 뽑아내어 기름불을 대신하다가 전등과 가스등을 차례로 발명하여 쓰기에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게 하고 전기선을 설치하여 몇만리 밖에 앉아서도 글자로 동시에 문답하며 전화기를 만들어 말로써 이야기하고 그러고도 오히려 불편하여 무선전을 만들어 줄 없이 소식을 통하는데 오래지 아니하여 전기선 또한 없어질 지경에 이를 것이다. 농기계와 길쌈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수백 가지 만들어 내어 10사람, 100사람이 땀 흘리고 일하던 것을 한두 사람의 손발로 한가히 대신하며 이 외에도 1000가지, 10,000가지 신기하고 미묘한 것들을 날마다 새로 만들어내어 앞으로 100년 동안에 장차 무슨 기이한 일들이 생겨날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를 통하지 못한 나라가 없으며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는 다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므로 사람마다 보고 알기 쉽기 때문에 장하다고 칭찬하는 것이지만 그 교화와 학문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 기계와 제조한 물건들은 다만 조그마한 제주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와 법률의 정미한 제도와 인의 자비의 지극한 도덕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 구별은 아래에서 대강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부강하고 문명함은 다 교화에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어찌 자세히 살펴볼 바가 아니겠는가. 대개 이 세 가지 등분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그 장단과 우열은 실로 판이하다. 저 계명한 사람들은 천하에서 가장 편안하여 남들과 다 통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그 통하려는 본래 의도는 사실 남을 해치고 자기들의 이익만 얻고자 함이 전혀 아니고 다만 어두운 사람들도 다 자기네 같이 계명하여 상등의 위치 위에 오르고 공변된 이익을 함께 누리고자 함이니 그 뜻이 좋기도 하거니와 천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개한 사람들은 그 까닭도 모르고 처음부터 남의 것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고 하면서 편리한 기계와 공교한 물건을 보면서 사서 쓰기는 먼저 하면서 남의 재주는 배우지 않고 썩은 물건만 실어드림으로써 귀한 돈을 바꾸어 보내며 어두운 구석에서 어둡게 사는 것을 편히 여길 뿐이므로 마침내 멸망을 자초하여
없어지기에 이르는 것이다. 백인종은 점점 번성하고 황인종과 흑인종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와 천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작년에 인구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경성 오우 안은 합계 19만 4,100명으로 재작년에 19만 6,64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46명이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만 홀로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본국에서 다 살 수 없으므로 점점 외국으로 옮겨가 살도록 하는데 이는 새 것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접하여 남들과 섞여 살면서 부강함을 다투기 때문에 사람과 물건이 함께 흥황하는 것이다. 이는 비유하자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해마다 그 씨를 받아서 그 땅에 다시 심으면 점점 자라지고 줄어들어 끝내는 잡풀과 같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해마다 새로운 씨를 뿌리면 새 씨가 번성하여 온 밭을 다 차지하게 이르는데 인종이 섞여 사는 것 또한 이와 같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새 기운을 받지 아니하면 점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의 세력이 온 나라 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니 본토 인종은 장차 몇 세대를 지나지 아니하여 종자도 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15. 세 가지 정치제도의 구별. 이들 여러 가지 인종과 광대한 육지를 따로 나누어서 나라가 되었으므로 나라 또한 한두 나라가 아닌 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여럿이 모여서 살게 마련이다. 여럿이 모이면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품이다. 만일 저 넓은 육지를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규율 없이 맡겨두어 들짐승무리처럼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제 힘대로 얻어먹게 만들었다면 큰 고기는 중고기를 삼키고 중고기는 작은 고기를 삼켜서 서로 잡아먹고 먹히기에 하루도 편히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기 편리한 대로 한 무리씩 따로 모여서 살 땅의 경계를 나누어 정하고 나라를 설립하여 정치와 법률을 마련하고 다스릴 자를 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나라를 설립한 본래의 뜻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이 본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밝혀서 한 백성도 자기 권리를 잃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이 본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소나 말같이 코를 뚫고 굴레를 씌워 끌고 다니는데 백성들은 끄는 대로 따라다니고 때리는 대로 맞고 잡아먹는 대로 죽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충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도리라고도 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위에 몇 사람을 위하여 생겨난 줄로 여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 나라 정치제도의 등분이 생겼는데 이 등분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전제정치, 헌법정치, 민주정치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나누어 설명하자면 전제정치를 하는 것은 임금이 혼자서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대한과 천국과 아라사가 다 이 정치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는 또한 고대로부터 나라가 생길 때 먼저 만들어진 제도로서 태고 시절에 인심이 양순하고 풍속이 순우할 때에 무위이치 임금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진 일. 무위이치하던 시대의 정치제도이다. 요순우탕 같은 성군이 위에 계시고 주공, 소공, 이윤, 부열 같은 어진 재상이 아래에서 받들므로써 덕화가 저절로 사회에 덮여서 하는 일 없이 천하가 태평하여 강구 연월의 격양가를 부르며 각각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즐거이 행하여 태평세월을 즐기고 있는 것이 누구의 덕택 때문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곧 동양에서 말하는 치국평천하 하는 아름다운 정치이다. 그러나 드디어 인심이 날로 그악해지고 풍속이 점점 괴폐하여 악한 재주가 천만 가지로 늘어나서 사람의 덕화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세상에서는 이런 정치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는데도 법은 조금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어려서 입던 옷을 장성한 후에 입으려고 하면서 전과 같이 맞지 않는다고 빛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물며 성제 명왕과 충신 의사가 대대로 생기라는 법이 없는데 불행히 어두운 임금과 간악한 신하가 권력을 잡고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전국의 백성들은 모두 어육이 되고 종묘사직은 하루아침에 위급해질 것이니 천하망고에 이같이 험하고 위태한 일이 어디 다시 있겠는가.
이는 곧 천하의 큰 불행이고 또한 그 임금에게도 행복이 아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내란이 자주 일어나고 국권이 항상 위태한데 아라사처럼 강한 나라에서도 백성이 사방에서 때때로 들고 일어나 국권을 더 잡으려 하는 난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므로 지금 아라사에서도 여러 해 전부터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이는 전제 정치를 하는 나라의 위태한 정상이다. 헌법 정치라 하는 것은 임금이 위에 계시어 만사를 통할하고 신하가 그를 받들어 섬기는 것은 전제 정치와 별로 다름이 없다. 그러나 다만 임금의 권리 행사에 한도가 있는데 상원이나 하원과 같은 의회를 설치하여 백성들이 투표로 명망 있는 사람을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하여 백성의 권리를 대표하여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가령 재정 문제로 말하자면 한 나라의 재정은 그 나라 임금이나 대신의 개인 재물이 아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일하는 데 쓰라고 전국 백성들이 거두어 모아준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 안에 학교를 설립하여 인민을 교육하고 도로를 수리하고 가로에 등을 달아 백성들의 야간 왕래를 편하게 하고 순검을 두어 평소에 도적과 범법자를 검거하고 병정을 두어 혼란할 때 백성의 생명과 재산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를 보호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의 월급과 경비를 위하여 쓰라는 것이다. 만일 백성들이 돈만 모아내고 그 쓰는 것은 모른 채 한다면 그 돈으로 한두 사람의 몸을 위하여 산천기도를 하거나 나인과 기생의 놀이 비용으로 대주거나 혹은 한두 세력자의 수중에 넣어 장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생색도 내고 처첩에 호강도 시키다가 급하면 외국 공사관에 돈을 들이밀고 자기 목숨이나 살려고 할 것이니 우연히 이런 폐단이 혹시라도 생기면 나라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을 장차 어찌하겠는가.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에는 의회의 하원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한 푼의 돈이라도 나라를 위하여 쓰도록 의논하여 써도 되는 것으로 결정한 후에 의회의 상원으로 올려서 상원에서 써도 되는 것으로 결정하면 비로소 위에 올려 재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나라에 반포하여 백성이 소상히 알게 하고 시행하는데 국민 전체에 관계된 일은 다 이처럼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과 덕국을 위시한 기타 유럽의 황제국이나 군주국들 그리고 동양의 일본이 다 이러한 헌법 정치로 다스려서 종사와 황실이 태산 반석같이 편안한 복을 누리며 일국의 신민들도 무궁한 덕화를 입는 것이다. 이런 나라일수록 내란이 없으므로 임금이 편안하여 민간에 유람하기를 거리끼지 않은데 지금 세대에서는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임금의 권리를 줄인다거나 백성의 기습을 기른다는 편벽된 말로써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후의 역사만 보더라도 민간에는 사론, 선비들의 의논이 있고 조정에는 대감과 간관, 사헌부, 사관은 벼슬을 총칭하는 것. 대간이 있어서 의논하고 간하는 규범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그리하여 심지어 호조의 집리, 조선조 때 육조 의정부 선해청 등의 사무를 분담하여 집행한 설이나 고직, 창고직이 등까지도 위에서 사사로이 쓰려는 돈은 결코 바치지 아니하고 임금의 명령에 항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민간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명한 성대에는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것이 곧 헌법 정치의 본래 목적이다. 민주정치라 하는 것은 백성이 주장하는 정치라는 뜻이다. 임금을 임금이라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 부르며 전국 백성이 받들어 청거하여 다 즐거운 마음으로 믿어 받든 후에야 비로소 그 지위에 나아가며 그리하고도 오히려 잘못될 염려가 있어 그의 임기를 혹 4, 5년이나 8, 9년씩으로 연한을 정하여 임기가 끝난 후에는 한 기한을 다시 중임하기도 하고 혹 다른 사람을 선거하기도 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모든 관리의 권한을 구별하여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정부의 주의는 세 가지인데 1은 백성이 하는 것이요 2는 백성으로 된 것이요 3은 백성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정부를 세웠으므로 백성들은 그 정부를 자기네 집으로 알고 관리들은 백성을 자기 상전으로 알아서 서로 보호하고 받쳐주기를 한 몸의 사지와 백체가 머리를 받쳐주는 것과 같이 한다. 지금 미국과 법국과 구라파주의 몇몇 부강한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정치가 이것이다.
이는 곧 상고시대의 요순 임금 때에 왕위를 부자가 서로 전하지 아니하고 어진 이를 택하여 받들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이르기를 어질다고 한 후에 인제를 쓰며 다 이르기를 죽일만 하다고 한 후에야 죄인을 죽이던 예법과 같은 것이니 지극히 공평하고 정당하며 바른 제도이다. 요 임금과 순 임금의 세상을 옛날 책에서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시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볼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하였겠는가. 세상에서는 위의 세 가지 정치 중에서 이것이 제일 선미한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동양 천지에서는 결코 합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 위험함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무슨 정치를 하든지 간에 정부를 세우는 본래의 뜻을 잊지 않아야만 정부나 백성이나 지탱해 나갈 도리가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해 급히 알아봐야 할 것이다.